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임영웅 씨가 압도적인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이관왕, 어떠한 난관도 이 국민대세 히어로의 행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요, 임영웅 씨가 음악방송 2관왕을 차지했는데 KBS 음악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뮤직뱅크에서 2위를 한 점입니다. 임영웅 씨와 그룹 르세라핌이 같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임영웅 씨가 2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의아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엠넷 M카운트다운에서도 월드스타 싸이를 압도적으로 한 3,723표 차이로 따돌렸고, 이번에 MBC 수요 음악 중심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논란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짧게나마 다룬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고요. 댓글부터 해서 국민청원까지 어마어마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에서는 당연히 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지금 압도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차트 안에 줄 세우기를 하듯이 전 앨범이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싸이 씨의 데떼, 빅뱅, 뭐 여러 가지 음원 강자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음반 점수는 당연히 5,885점 대 1,955점. 그럴만하죠. 그럴만합니다. 110만 장, 초동 판매량이 110만 장이 나온 앨범이거든요. 남성 솔로 가수로서 7일이 지난 시점에서 120만 장 이상을 돌파하면서 지금 솔로 가수 신기록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르세라핌이라는 아이돌 그룹도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세대에서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로 여세로 올라오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봅시다. 같은 기간에 이 앨범은 초동 판매량이 30만 장이라는 겁니다. 30만 장.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점수가 뭐 2점 대 34점,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 2위를 바로 가릴 수 있을 법한 문제 점수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0점 대 5,348점. 그것은 바로 방송 횟수 점수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얼핏 이렇게 관심이 없이 뮤직뱅크 보다가 임영웅 씨 팬도 아니고 만약에 르세라핌 팬도 아니에요. 그냥 음악 중심 팬 보다가 봤어요. 그럼 뭐 이게 몇 점이고 이게 몇 점이고 이게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수치, 숫자적인 수치가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평가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데 세부 평가 기준으로 쓱 들여다보면요, 이게 객관적입니까? 이게 객관적인 수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방송인데 방송 횟수로 0점 대 5,348점이 나온다뇨. 네, 지금 뭐 KBS 시청자 권익 시청자 청원에서도요, 지금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송 횟수로만 1위를 차지하는 건 이 소속사와 방송사의 친분만으로도 당연히 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되니까 그럼 1위를 당연히 가능한 게 아니냐. 이게 힘의 논리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자주 나오면 1위니까. 좀 우리 그룹 좀 어떻게, 자, 우리 가수 좀 이렇게 잘 해주십시오 해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연 방송인 KBS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요, 르세라핌도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열심히 연습해와서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아이돌이고 지금 엄청나게 팬덤을 형성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예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뮤직뱅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별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뮤직뱅크가 아니라 이제 방송점수뱅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스트리밍 순위, 지금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뮤직부터 시작해서 멜론뿐만이 아니고 스트리밍 스밍을 한단 말이죠. 네, 뮤비를 통해서 음악을 소비를 하고요. 그런 세상이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음반 판매는 CD 플레이어가 없어진 세상이지만 다시 생겨날 정도로
많이 이제 CD가 그 팬의 어떤 굿즈화가 돼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 CD를 사서 직접 듣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부터 음반 판매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임영웅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적인 평가, 객관적인 지표를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가수를 데려다 놔도요, 갑자기 데뷔를 하자마자 아니면 음반을 내자마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성장세를 겪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수치를 계산을 해서 팬덤과 인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로 그 주에 1위를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방송에 나왔니? 많이 나왔니? 우리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수를 0대 5천을 준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과 생각을 거듭해도 말이 안 되죠. 어떤 것들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 횟수 이게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작은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해놨다.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1, 2위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놨다. 대중들이 평가를 하고 듣고 구매하는 이 지극히 객관적인 수치 자체는 자력으로 어떻게 가수와 소속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이 들어주거나 사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방송 출연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소속사와 방송사의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도 충분히 자주 나올 수 있고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통용되어 온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음악방송 출연이 0대 5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얼핏 그냥 툭 스쳐서 지나가면 그래 방송 점수라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결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뱅크가 이제 방송 점수 뱅크, 방점뱅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별명이 붙여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 2022년도 지금 세대의 방송국에서 객관적으로 음악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음악적인 평가 기준, 음악적인 문화 양상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평가를 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방송 순위가, 방송 횟수가 거기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게끔 해서 1, 2위의 당락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넣어놨느냐. 정말 이게 공정한가? 라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뮤직뱅크 때문에 이제 KBS 자체 공영방송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신뢰를 지금 잃어버린 그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렸던 건 물론 음악 세계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자체가 늘 힘의 논리가 존재해왔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음악 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막강한 권력 교수님들의 막강한 권력 등 그런 것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예전에 전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조성진 씨도 이 유럽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대와 맞지 않게 아직도 옛날의 어떤 그런 꼬장꼬장한 클래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고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인으로서 되게 월등한 사람들이 오면 시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인종차별도 또 있으면서도 그냥 1점을 준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문화적으로 상당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 세계가 K-팝을 외치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 K-팝 컨텐츠가 지금 우뚝 서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시대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임영웅 씨 전 세대를 아우르고 수많은 세대를 아우르고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 가수에 대해서 당연히 월등하게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음악 프로그램이면 앞으로 이 방송국과 음악시장 음악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과 행복을 줬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런 식으로 다뤄진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께 젠틀하게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제가 너무나 젠틀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열받습니다. 저도 불합리한 것 정말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음악을 하면서요.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응원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제 캐릭터 자체가 좀 그래요. 네. 하지만 저도 오랜 시간 음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감정적으로는 열이 받아 있고 납득이 안 가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켠은 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늘 이래 왔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예술 세계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뎌졌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는 예술과 예능 이런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더 객관적으로 더 수준 높게 평가를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포트 해주시고 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음악 행보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길.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고 또 더욱더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오늘의 방송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